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피디입니다. 네, 지난 방송 방 기자의 단편선. 네, 무죄로. 아, 요거는 외우시네요. 제목이 아니잖아요. 네,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아니라서. 네, 여러분들 잘 들어봐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원체 좀 길어서 편집의 힘으로 어떻게든 지루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요. 이번 방송은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방 기자님께 인터뷰와 소개를 해야죠.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네네네 게스트 해야 되나? 네, 게스트 있었죠. 네,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같이 오신 우리 채 씨로 됐었죠. 채 씨로.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세가. 아무튼 네, 소개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태피디였고요. 방 기자님 소개해 주세요. 네, 부끄럽게도 저번에 나갔던 그 단편성 원을 쓴 방 기자입니다. 네, 의기양양 방 기자. 아닙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의기양양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적 동기가 긁혔다는 것 같은데, 긁혔다는 이유로 다른 내적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 글감을 쓰는데, 다른 내적 동기가 이 글을 쓰는데 영감을 충만하게 주지 않았나. 어쨌건 뭐, 재미있었어요. 소재도 그렇고. 네, 소 대표님, 네. 내가 할 말을 융 작가가 해버려가지고. 네. 그래도 재밌게, 지루했다고 말은 했지만 재밌게 듣고, 재밌게 읽고, 또 재밌게 연기도 한 서대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오늘도 참여해주신 최 씨도 같이, 미안. 너무 나 융 작가 지금 소개를 해버린 줄 알고. 소 대표님이죠.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건너갈 줄 몰랐습니다. 네, 융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나왔던 게스트 채 씨입니다. 와. 네, 오늘도 저번에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언제 오셨지? 자기 보고서 때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이번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길게 읽어드렸어요. 생각보다 6페이지? 꽉 채운 6페이지인데 A4용지로 생각보다 길게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빨리 읽는다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거의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분량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일단 네, 소재는 네. 어떻게 좀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작가의 의도, 취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디지털 장의사잖아요. 직업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요? 실제 있는 직업이에요. 실제 있는 직업이 저는 그거를 이제 3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좀 알게 됐어요. 그때 한참 이제 3, 4년 전에 잊힐 권리 혹은 잊힐 권리가 좀 더 맞는 표현이죠. 그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 보니까 한 번은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내용을. 그게 이제 어떻게 내적 동기를. 네, 뭐 내적 동기는 아니고 확실하게 네. 발현시켜서. 그 디지털 장의사와 우리가 사실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연결망이나 아니면 메신저로서 공유되고 있는 동영상의 주인공들과 엮어보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네요. 예.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은 실제로 있는 직업입니다. 같은 지금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지워달라는 걸 지워주는 사람. 인터넷에 있는 자기 기록이라든가 자기 댓글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워주는 걸 요청하는 거죠. 정확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트에 지워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죠. 저도 이제 앞부분에 좀 써놨지만 디지털 왜 장의사라 그랬을까 하필이면은 그 표현을 누가 붙인 건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뭐 언론에서 붙인 것 같아요, 이름을. 그래서 저는 그 장의사란 직업, 그 장의사란 말이 되게 좀 거기에 사실 포커싱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장례식이라고 치면 좀 나와요. 막 구글이나 인터넷 이제 포털 사이트 등에 나오면은 뭐 디지털 장례식 치른다, 디지털 장의사 막 해갖고 아마 쭉 연간 카테고리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약간 누가 이제 죽으면은 죽고 나서 그 기록을 말소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디지털 장의사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인터넷 사진이 막 놔둘 네네.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망자의 사진을 보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 같은 거 사인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주고 그런 건 그런 들었어요. 의미인 것 같기도 그런 하네요, 의미도 또. 있겠네요. 모티브와 키워드. 그 좀, 네, 다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글들을 채씨님도 읽어 보셨죠? 같이 했죠? 연기를. 네.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설명을 연기를 해줘야지.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아, 네, 그 웃지 목소리가 이제 마세요. 채씨님의 목소리. 네, G컵요. 네. 아 너무 크게 웃었다. 아 너무 크게 죽었지만. 네, 일단 네. 내용상으로는 네. 네. 태피디 내용? 태피디는 되게 열심히 뭔가 찾아보더라고요. 아니 65 뭐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아니. 아직 못 봤어요. 네. 한번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 좀 모티브로 가져온 좀 그 이야기 네네. 뭐 어떻게 해서 첫 출발 이야기에 좀 그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남성들이라면은 대부분 하나씩은 다 갖고 있겠죠. 동영상을. 그쵸? PC라든가. 야구 동영상. 예, 야구 동영상을 그렇죠. 하나씩 다 갖고 있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보지 않는데 특정 이제 배우들을 좋아하는 배우들 있어요. 취향이 확실하죠. 네, 특정 특히 저는 좀 일본 쪽 배우들을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얘기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H로 시작하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작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AV 배우인데. 아 그랬나? 네. H요? 네. H? 아카네 호타루라고. 아, 죽었어? 죽었습니다. 네. 진짜? 네. 약물 정도? 모르겠어요. 뭐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 레알? 아니 그 검색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다들. 레알? 네, 레아 이제 좀 죽었는데 소름이다. 그 분의 동영상이 저한테도 몇 개 있어요. 명작이라고 이제 뭐 소장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다시 틀어봤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망자의 동영상인데 참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배우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배우 중에. 이러니까 뭔가 전문가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보통의 그냥 남자들과 똑같은데 그게 그래서 그런 점에 사실 착안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가 대면했는데 감정이 좀 기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더 이상 야동일 수가 없겠다는 그쵸, 생각이 저, 들어요. 그쵸. 네. 아이고. 뭐 근데 실제 이거는 무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댓글들이 사실 그렇게 조금 그거는 차라리 제가 소설 속에 써놓은 댓글들은 차라리 좀 양반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순화된 거죠. 더 심한 아, 댓글도 이게 많고 우리는 되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런 점에 차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가지고 처음에 구상했던 키워드는 미피적 고의, 표현의 자유, 잊혀질 권리, 그리고 좀비, 디지털 시대의 좀비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이제 내용을 좀 만들어봤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많은 옛날 사건들이 좀 저도 읽으면서 또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떠올랐던 게 연예인들 네, 좀 그런 그렇죠. 얘기도 그러니까 악플이란 게 진짜 무서워요. 저도 예전에 제가 썼던 이제 기사에 악플이 막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기분 되게 기묘해.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사를 쓴 사람에게 하는 그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떻다 뭐 내용이 어떻다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기사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팩트가 틀렸다 아니면 뭐 이거는 논란점이 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댓글에 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댓글에 달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아 본인 기사. 예. 아무래도 뭐 나는 내가 쓴 거니까. 근데 그게 기분이 나중에는 제가 멈췄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그 기분 진짜 생각보다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한테 그 무차별로 이렇게 공격당한다는 건 생각보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좀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흔하잖아요. 뭐 저는 사실은 진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만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일본 거만 거의 보기 때문에 뭐 소머넷 뭐 이런 사태들이 되게 많잖아요. 소땡넷. 네, 그리고 뭐 몰래카메라나 일반인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요즘에 돌아다니잖아요. 아까 그런 장의사 이번 내용도 사실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헤어지고 나서 네, 그게 유출하잖아요. 맞아요. 리벤지 그, 포르노라고 하는데 네, 그런 리벤지 거를 포르노에. 헤어지고 나서 이제 보복성을 올리는 네. 거 그게 많이 문제가 되죠, 사실. 네, 그런 게 참 그래요. 저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가? 그리고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안 잊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터넷상에서 없어도 사람들의 기억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그쵸.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들은 누군가의 개개인의 PC에는 저장돼 있을 거고. 근데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불쾌하죠, 네. 분명히. 그 뭐지? 남자도 그런 거 많이 당하는데. 네. 나 왜 이런? 아, 그러니까, 되게 잘하세요. 아, 지금 그러니까 약간 경청하게 돼요. 화상 채팅?
아, 맞아요. 그렇게 같은 거 막 유도해가지고 네, 남자 이제 그렇게 남자가 자유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게 유출시켜버리는. 돈을 이제 요구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상공간이나 이제 소위 부르는 사이버 공간 혹은 인터넷을 통한 웹망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잡으면은 평생 안 놓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나온 공익 광고가 그 게시판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의 글을 써놔요. 근데 그거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쓴 당사자가 이 게시판을 계속 뜯어내요. 근데 이게 영원히 안 뜯기는 거야.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잘못 게시하면 그것들은 평생 영원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표현들이 거기도 나와 있지만 뭐 영원히 고통받는 그리고 박제한다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 박제한다 표현은 실제로도 많이 쓰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가죽을 박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도 계속해서 그리고 그걸 조롱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망가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뭔가 하나의 특권이라 생각하는데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계는 망각을 모르니까. 진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내용 중에서 좀비라는 표현이 되게 파일들이나 그런 게 나도 어딘가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나의 정보의 조각들이 있겠죠. 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좀 약간 소름? 네. 살짝? 이미 당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아, 그렇죠. 아, 네. 우리 이미 당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카페 공간에 참여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나를 위한 자기 보고서 머리 네. 뭐 이런 거 할 때 제 것도 그 당했습니다. 우리. 브릿지 넣었던 옛날 잊혀질 아, 권리를 근데 우리 뺏겼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 사람들이. 난 진짜 그게 대단하더라고. 뭐 추억에 뭐 아니 뭐 네. 잘못됐다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자료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독자의 관점. 뭐 아무튼 이런 소재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여자 네네. 관점에서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 그 채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저는 쓰면서 사실 그러니까 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쾌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슬슬 나오고 되게 내가 쓰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만족했거든요. 막힘이 없으셨다는 거죠. 네, 막힘이 없이 되게 재밌게 썼는데 이게 쓰고 나니까 여성분들이 읽을 때 되게 불쾌하고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좀 궁금한. 네, 어떤 기분일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알고 있지만 불편한 거? 네. 그러니까 불편한 어쩔 수 없이 듯이. 불편하긴 네. 한데 그게 사실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안 불편할 순 없죠 당연히. 왜냐면 좀 이제 지나 보니까 느낀 건데 남자들이 흔히 이렇게 품평을 하잖아요 여자들. 여자가 약간 상품화가 되는 게 원체 이렇게 TV에도 마케팅도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도 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저게 당연하지라고 해서 그게 이렇게 수능에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이제 어느 순간 그래 니네는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겠네 이렇게 되면서 댓글들 중에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야동을 보고 네네. 그거에 커뮤니티 보면은 그런 것들 댓글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네네.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녀석이요. 그런 거 있어요. 네네. 그 단어 네. 근데 보면은 좀 뭔가 기가 막히죠. 그쵸. 여러 가지로 되게 보면서 되게 많은 게 함축적으로 뭔가 그 안에서 나왔다는 게 좀 좋았었어요. 제목을 지어보자.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되게 진지해졌네요. 왜냐면 저는 되게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뭐 시사하고자 했던 아. 그 뭐 특정 뭐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셨어요? 글 쓰시면서? 설마 네가 있었겠어라는 말투예요 지금? 야, 약간 그렇게 들렸나요? 아니 녹음 지금 표정이 그래서 그렇지 녹음은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네. 시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딱 보면 있잖아. 뭔 그러니까 느낌? 예. 나 약간 느낌적으로 뭐냐면은 좀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방 기자의 네. 글을 보면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를 심으려고 하셨던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방금도 그러니까 여러 개. 근데 저는 네. 주제가 복합적이죠. 사실 음, 읽히면은 그러니까
아니 뭐 되게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단편이다 보니까 다 그렇죠, 다루지 그렇죠. 못했는데 하나는 표현의 자유라는 환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아까 앞서 다시 말했지만 미피적 고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그 오드보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모래알이든 뭐든 가라는 건 마찬가지다. 하여튼 개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유지타는 말 중에. 그 최민식과의 대화에서. 네, 최민식이 그 말을 입을 한번 잘못 늘려갖고 유태 누나가 죽잖아요. 네. 최민식은 사실 그런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데 왜 내가 댓글 하나 단 걸로 누가 죽겠어? 아, 그게 뭐라고? 근데 누군가 죽었어. 실제로 죽고. 죽어. 그런 걸 좀 뭐랄까 사람들에게 한 번은 알고 있겠죠 그들도. 물론은 인식하고 있지만 뭐 설마 그걸 한 번은 이렇게 환기하고 싶었어요. 표현의 자유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말을 했지만 그분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그 가상 세계에서 누리는 그 절대적 자유 있잖아요. 뭔가를 올리는 것도 자유고, 뭐 뭔가를 쓰는 것도 내뱉는 것도 자유고. 그렇지만 자유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그 말로 포장하고 표방한다라는 걸 네.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또 있으신가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미필적 고의. 네, 미필적 고의. 그래서 제목을 제가 못 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네. 제목이 저는 사실 생각했던 부분이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로그아웃이나 뭐 이런 거 막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맷이나. 네. 자살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이 네. 이 사이버 공간에서 로그아웃이 된 그러니까 좀 네. 그렇게 약간 네. 근데 너무 또 흔한 좀 약간 진부한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 오히려 아예 그런 쪽으로 뭔가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필적 고의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요약한 건 한 두 가지 정도거든요. 아까 방 기자가 말씀하셨던 잊혀질 권리. 네.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하지만 잊혀질 수 없는 네. 이런 어떤 슬픈 상황. 그리고 하나는 여성의 성의 상품화. 네. 여성. 그 두 가지 주제가 제일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네. 기억이 안 나서. 그 두 가지가 복합된 게 진짜 오늘날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네. 제일 트렌디한 글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이거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제목을 잘 짓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제목을 저도 왜냐면 어떻게 평소에 제목부터 짓고 제목부터 이제 하고 내용을 게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방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쓰고 나서 그러니까 제목을 오히려 근데 이쪽이 네. 잘 써졌죠. 네. 제목을 아예 정하지 않고 그냥 키워드. 제가 처음에 위에 보면은 그 앞에 뭐 미피적 고의에 의한 살인, 디지털 시대의 좀비, 그리고 좀비 월드 이렇게 쓴 게 그게 제목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키워드예요. 내가 이 키워드를 먼저 적어놓고 이 키워드에 맞춰서 이 사건과 배경과 인물들을 구상해 봐야겠다.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목을 안 정하고 이제 우리 같이 만드는 이제 창작이니까 제목들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뭐 제목 딱히 생각 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거기서 장의사 표현이 좀 좋았거든요. 네. 뭔가 그 마지막에 영원히 죽지 않는 좀비가 되었다 할 때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글을 읽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는 주제가 나에게 뭐 충전이 된다거나 힐링이 되는 글들이 있고 정말 보여지는 사실들을 너무 가감없이 던져서 살짝 읽고 나면 허망해지고 불편해지는 네. 그런 글들이 있는데 진실에 대한 불편함.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해맑게 빡 던져놓고 끝난 기분이어서 이게 그런 글들은 복잡해지나요, 마음이. 뭔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제목이 짓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성의 상품화라든지 이런 네. 주제들이 꺼내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던지면은 이게 완전히 네. 큰 주제, 포괄적인 주제다 보니까 그거에 묶여서 요즘 일어나는 이런 것들까지 막 이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막 와가지고 제목을 더 짓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겠죠?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제목은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서 서 대표는 네, 대표님, 네. 네, 저는 사실 어지간히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글 보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게 삐뚤어져도 어떻게든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서 어떤 커플이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도대체 왜 남겼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남긴 의도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그쵸. 진짜 좋게 제가 생각해줘도 그래 만약에 그들이 결혼까지 해서 평생을 같이 살면 우리가 젊고 예뻤을 때의 모습을 그때 사랑했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니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닌데 아까 융 작가가 그랬잖아요. 리벤지 포르노라고. 뿌리는 놈은 정말 그 상대방을 죽일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안 보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뿌린 놈을 처벌하면 돼요, 그냥. 그게 법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 공동체가 처벌을 해버리면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어떤 문화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이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인간이 가지는 되게 악한 성품인가?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공개됐을 때 남자보다는 항상 여자에게 그 화살이 간다는 거. 그쵸. 비난의 어떤 화살이 느낌인지 알아요. 맞아요. 네. 분명히 같이 했고 그리고 퍼뜨린 건 남잔데 여자한테 항상 여기 그래도 보면 뭐 몸뚱이를 잘못 굴린 년의 네. 잘못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여자가 쉽게 남자에게 포커싱이 뭔가 여자한테 허락했다라는 그런 특히나 우리 동양 사회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서 네 씁쓸하네요. 원래 찍으면 안 됩니다. 여자가 못 부리죠. 여자가 못 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개가 됐어 남자는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영웅이 것 되는 같아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걔는 네. 약간 근데 여자는 모든 그런 남자들의 시선을 평생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배우들이 참 대단하거든요. 백 씨랑 오 씨가 그렇게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전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도 생각하고 근데 서양 특히 할리우드의 경우는 카다시안은 좀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명을 거론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의도적으로 셀럽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장기겠죠. 신체라는 게 메리트겠죠.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뭐 남녀 쪽보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여자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되게 뭐 멋지고 잘생긴 남자의 어떤 비디오가 노출이 된다고 하면 볼 것 같거든요. 상대방 여자가 누구든 간에 남자도 솔직히 이렇게 일반인들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여자 쪽이 볼 만큼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거든요. 막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이슈될 만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그 영상에서 특히 여자 쪽에 있는 편이라 이건 저는 남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대했을 때 이제 그런 좀 삐뚤어졌더라도 욕망을 보고 싶은 것도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음증도 하나의 욕망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될 수 없는 부분인가라는 전 자기 반성에 가깝게 좀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좀 삐뚤어졌더라도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쪽이 있긴 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비도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고 했지만 저는 그 욕망, 자기 파멸을 시키더라도 쫓는 부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제목은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그게 있어요. 네. 그걸 좀 패러디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서도 주인공을 다 파멸해요. 이상 공작소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김지훈인데 이거는 뭐 그 지훈이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남성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고 우리 김 씨가 가장 흔하니까 그래서 지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계신 네. 모든 지훈 김지훈 씨에게 씨에게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유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대유죠, 네네네. 대유. 네, 그냥 대중성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이름이었던 거죠.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유포하건 받건, 그러니까 다운로드건 업로드건 사실은 그걸 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 일종 거기에 아까 서 대표가 말했던 거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기여? 기여란 말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동조하거나 방조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뭐 지금 글 써주는 거 보니까 이게 단편으로 계속 써요. 그럼 빨리 네, 얼른 단편을 모으셔서 네네. 네, 책으로 예, 하나 단편 집을 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도 빠를 거라 네, 생각해서 지금 지금 보니까, 단편으로 좀 약간 선회한 거거든요. 좀 긴 건 안 나오는. 네. 네, 제가 단편으로 선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완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처음 완결해 봤죠, 글을. 근데 이 완결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편은 사실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많고 너무 힘도 들고 제가 능력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길게 못 뽑아내니까 딱 이 정도 지금 분량 선에서 쓰면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그게 습작이죠. 네네. 네, 습작들이 모이고 네. 모여야 그 작품 또. 네. 그리고 이게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저도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한 아니 대답. 지금 보면은 뭐 의도도 네. 그렇고 주인공 이름 지으실 때도 그렇고 네. 딱딱딱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뭐가 딱딱. 아, 네. 이게 딱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서 맞아 들어간 게 아니라 맞추는 거 아닐까요? 약간 아니, 원래 뭐, 근데 작품은 해석이 완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각자가 느끼는 해석이 완성하는 거지 작가가 완성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네네네. 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저희 아직은 무죄인 방 기자의 단편 선 저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마무리를 좀 네, 이제 할 때 온 마무리해야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딱 보고 이거는 약간 그 MBC 그 베스트 베스트 극장식으로 딱 단편 딱 한 화로 끝나는 네. 그런 드라마 형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이거. 네. 좀 더 이제 장면적인 요소들 좀 추가가 되면 한 50분에서 60분짜리로 딱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흥미있게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홈으로보다도 빨리 보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대표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내적 동기를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 성격상 나는 잘 못하면서 남들 잘 못하는 꼴은 못 봐요. 알고 나를 대표로 앉혔으니까 뭐 니들이 감수하시고. 네. 근데 그래서 되게 좀 마음에 사실 걸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거실에서 그렇게 스크래치를 확 주니까 정작 저는 그러고 이제 약속 있어서 나갔어요. 놀러 나갔어요. 아니 PC방 갔어요. 전 게임하러. 근데 방 기자가 방으로 딱 틀어박히더니 키보드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그냥 글 쓰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글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앞으로도 이제 이래야겠다. 네. 네. 다짐을 했습니다. 네, 윤 작가님. 제가 그 글 처음 이제 초고가 올라왔을 때 술 먹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읽었는데 술 먹고 읽었음에도 좋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역시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얼른 짧게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집중이 돼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계속 이제 방 기자는 아는 게 많으니까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호흡을 줄여버림으로써 좀 포커스를 집중시켜서 더 좋은 주제와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주 좋았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계속 채씨님 어떠셨는지?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짧은 게 읽으니까 이제 좀 수월한 것도 있고 아까 던지면 해석으로 또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말도 왠지 여기에 딱 맞는 말인 거 맞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의 목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방송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작품이 아니었나. 네. 저 근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하면서도 재밌었고. 네. 드디어 나름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주예요? 지금 이거 방송 올라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렸으니까 26, 거의 30여 주 가까이 되는 요 만에 이제사 뭐가 나왔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대 한번 가져보고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네. 예. 네, 확실히 방 기자님 그러니까 그 윤 작가님의 그 붉은 수염도 그렇고 뭔가 이 딱 색깔이 네 색깔이 있어요. 딱 방 기자 색깔이 딱 있고 그런 스타일. 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진짜 정말
서 대표의 지휘 아래 꼬박꼬박 네. 2주에 한 번씩은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글감이 또 쌓이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다소 이제 비주기적으로 좀 방송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저희가 놀이터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작가라는 꿈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저희 놀이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은 그러면은 이거 하는 건가? 자기 보고서 하는 자기 건가? 보고서 해. 다음 해야죠. 방송 뭐가 될지 모르니까. 아, 다음에 만나자. 네, 뭐 항상 그럼 마지막 인사가 좀 이상한데, 네, 아무튼 네, 다음 방송에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앞 방송들 전에 있던 방송들 들어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태피디였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서 대표님, 융 작가님, 그리고 게스트 최씨님 고생 많으셨고 가장 또 특히 오늘 네. 드디어 완성 해주신 방계님 고생 제일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끝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혓바닥 길어. 나 피곤해.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